안녕하세요, 축구점입니다. 2025-26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맨시티와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는 맨시티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도 했고 두 팀 모두 초반부터 화끈한 압박 축구를 보여주면서 템포 높은 재미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2패를 당하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전환한 맨시티와 오늘도 역시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여준 맨유는 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술을 알아보고 아모림이 경기 후에 한 인터뷰 내용들과 맨유의 기록을 비교해서 과연 아모림의 말이 맞는 말인지 비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시티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그바르디올이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포든과 도쿠도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현재 시티는 부상 병동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상 의심이 있었던 오라일리와 후사노프가 복귀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엄청난 화제를 불러온 돈나룸마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맨시티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역시 아모림 감독의 메인 전술인 3-4-2를 수정 없이 들고 나왔으며 쿠냐와 마운트가 부상으로 빠졌고 오랜만에 우가르테와 마즈라위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영입된 라멘스 골키퍼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바인드르 골키퍼가 선발로 나서며 라멘스의 데뷔전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맨더비는 양팀 모두 시작부터 템포를 높여 압박을 시도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시티는 시작 1분 만에 맨유의 최후방 센터백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롱볼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디아스, 그바르디올의 수비라인부터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맨시티의 이 전략은 전반 초반 잘 먹혀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맨유의 중원 개싸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맨유 역시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전반 초반부터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앞쪽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마찬가지로 맨유는 맨시티의 강력한 중원 장악을 방해하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명 중원 개싸움 전략입니다. 맨시티의 중원은 로드리, 라인더르스, 포든으로 구성된 강력한 조합이었는데 맨시티가 중원에서 편하게 볼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을 가져간 것이죠. 특히 로드리에게 볼이 전달될 때 이 압박은 더욱 거세졌는데 실제로 이번 경기 로드리는 꽤 많은 실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중원의 핵심 중 핵심인 로드리의 실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맨시티의 빌드업은 순조롭지 못했고 전반 15분까지는 맨유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죠. 결국 축구는 과정의 스포츠가 아닌 결과의 스포츠다 보니 맨유가 얼마나 과정이 좋았는지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맨유는 중원에서 볼을 뺏어내고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며 공격을 이끌고자 했고 브루노와 우가르테 두 명의 미드필더로 중원을 장악해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공격에 가담시키길 원했죠. 실제로 아모림 감독의 전술이 그렇습니다.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두기보다는 앞쪽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 유리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맨유의 공격은 오로지 크로스 원툴이었고 디아스와 그바르디올 같은 수준 높은 수비수들에게 공략하기 너무나 쉬운 패턴이었죠. 오늘 공격 가담이 잦았던 도르구의 크로스들은 모두 밋밋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맨유는 도쿠의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에 이은 포든의 헤더 실점을 허용한 뒤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아모림은 또다시 2연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에 아모림의 인터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과연 맨유의 기록은 아모림의 말과 일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림이 맨유 팬들을 화나게 하는 인터뷰를 했죠. 자기가 쓰고 있는 전술이나 포메이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백일 때도 맨유의 결과는 지금과 같았고 앞으로도 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뭐가 맞는 말이냐면 포메이션이랑 전술 문제가 아닌 것은 맞아요. 백3 전술이 문제라면 기본 백3를 사용했던 지난 시즌의 인테르나 빌드업 시 변형 백3를 사용하는 팀들이 모두 문제겠죠. 하지만 아모림의 백3처럼 딱 기본만 하는 전술은 요즘 PL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술입니다. 스토퍼가 이 정도로 클래식하게 배치되는 백3는 요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백일 때도 똑같았다? 이건 수치를 보면 나옵니다. 똑같지 않았죠. 좋지 않았던 포백일 때보다 현저히 나쁩니다.
역대 최저 승률이고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모든 감독들보다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승률은 더더욱 충격적인데 무려 25.8%입니다. 31경기에서 단 8승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맞죠. 거기에 더불어 아모림 감독은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좋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실제로 다수의 유력한 기자들은 구단 수뇌부들 또한 경기력 문제가 아닌 팀의 멘탈 문제라고 받아들인 채 아모림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맨유의 스탯을 보면 꽤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골문 앞에서 찬스를 놓친 불운한 팀인 것처럼 보이죠. 예상 득점은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수의 공격 스탯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예상 골과 큰 기회의 갭 차이인데 XG 값이 1위인 맨시티는 큰 기회가 12개로 2위, XG 값이 3위인 첼시는 큰 기회가 14개로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맨유는 XG 값이 2위임에도 큰 기회는 9위죠. 이는 전형적인 무의미한 XG 값이라고 보여집니다. FM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결정적인 찬스가 아닌 슈팅이 많아서 XG 값이 올라가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맨유는 실제로 슈팅 숫자 또한 리그 내 1위죠. 맨유가 공격 찬스는 많이 잡고 있지만 공격 세부 전술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작업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정력 문제도 있겠지만 타 팀들의 수치를 보면 유독 큰 기회가 낮은 모습이니까요. 스탯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부적인 공격 전술과 중원 장악을 위한 전술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티전 이후 인터뷰를 진행한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니 철학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경질하라는 말이나 나는 누구보다도 승리하고 싶고 내가 팬들이나 선수들보다 더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죠. 전형적인 경질하기 전에 말이 헛나오는 인터뷰들인데 맨유의 수뇌부는 여전히 아모림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니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맨유는 꽤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디테일한 전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득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세부 전술을 준비한다던가 상대들이 보통 3명의 중원을 들고 나오면 중원 싸움 시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술이라던가 빌드업 시 스토퍼를 과감하게 전진시켜 수적 우위를 만든 채 경기를 진행하는 전술 등 디테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질할 생각이 없다면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